여인이란 존재는 참으로 신비롭고도 복잡한 존재라 할 수 있소. 평소에는 현모양처의 얼굴로 자애로운 어머니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듯 보여도 예기치 못한 순간에 그 본심이 드러나곤 하지. 하지만 사람이란 자신의 속내를 완벽하게 감출 수 있는 존재가 아니오. 아무리 완벽하게 자신을 포장한다 해도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나 사소한 행동에서 그 사람의 본성이 드러나기 마련이거든. 내가 80평생을 살아오며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겪으며 깨달은 바가 있소. 그것은 바로 한 사람의 진정한 품성은 평온할 때가 아니라 아주 사소하고 일상적인 순간에 드러난다는 진리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내가 체득한 지혜를 젊은이들에게 알려주고자 하오. 특히 관계를 지속해서는 안 될 그릇된 마음을 가진 여인들의 특징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해 이 지혜를 귀담아 듣는다면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 인간관계에서 겪을 불필요한 상처나 배신을 미리 막을 수 있을 것이오. 과연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지금부터 내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보시게. 제1장, 가장 가까운 사람을 험담하는 여자. 첫 번째로 경계해야 할 여자는 바로 자신의 가장 소중한 사람들을 흉보는 여자요. 자신의 뿌리가 되는 가족조차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만큼 믿을 수 없는 존재는 세상에 없지. 아무런 거리낌 없이 다른 사람 앞에서 자기 가족의 흠을 늘어놓는 여자를 의미하는 것이오. 내가 서울에서 건설업을 막 시작했을 무렵에 일하여 근처에 살던 한 여인이 있었는데 겉보기에는 아주 상냥하고 좋은 아내처럼 보였지. 하지만 사람들과 어울려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하면 전혀 다른 사람으로 돌변하더군. 우리 남편은 능력이 부족한데 바람기까지 있고 우리 아이는 어째서 공부에 재능이 없는지 몰라. 시어머니는 또 어찌나 잔소리가 심하신지 나 같은 불평을 늘어놓는 그녀를 볼 때마다 나는 속으로 깊은 생각에 잠겼소. 이 여자는 어째서 자신을 가장 굳건히 지지해주는 존재들을 스스로 깎아내리는 것일까 하고 말이오. 자신의 가장 가까운 사람을 험담하는 여자는 실은 자기 내면의 깊은 불만과 결핍을 감추려는 것일 수 있소. 자신의 삶이 뜻대로 풀리지 않는 것에 대한 좌절감을 가장 만만한 가족에게 허풀이야 하는 셈이지. 아이들 앞에서는 내 아빠는 참 한심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친구들에게는 우리 엄마는 너무 고지식해서 말이 안 통해라며 불평을 늘어놓소. 남편의 동료들 앞에서는 우리 남편은 집안일은 손 하나 까딱 안 한다며 흉을 보지. 이런 행동은 결국 자신을 지탱해주는 가장 든든한 울타리를 제 손으로 무너뜨리는 어리석은 진리요. 나의 어머니께서도 늘 입버릇처럼 말씀하셨지. 밖에서 자기 식구 흉보는 사람하고는 절대 가까이 지내지 말 거라. 그런 사람은 언젠가 내 흉도 똑같이 보고 다닐 유인이다. 돌아보면 어머니의 그 말씀은 한치의 틀림도 없었소. 내가 기업을 이끌며 수많은 사람을 만나온 과정 속에서도 입만 열면 가족에 대한 불평을 쏟아내는 사람들은 결국 다른 곳에서 내 험담을 하고 있더군. 어찌 보면 이는 당연한 이치요. 자신을 낳아주고 길러준 부모와 평생을 함께할 배우자, 그리고 자신의 본심과도 같은 자식조차 존중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찌 타인을 진심으로 존중하고 소중히 여길 수 있겠소. 가족이란 그 어떤 상황에서도 그 사람의 가장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어야 할 존재들이오. 그런데도 그 지원군을 스스로 공격하는 행위는 신뢰의 근본을 파괴하는 것이지. 내가 오랜 세월 곁에 두고 신뢰했던 사람들은 모두 가족을 끔찍이 아끼는 이들이었소. 아무리 일이 고되고 세상살이가 힘들어도 가족에 대해 함부로 말하는 법이 결코 없었지. 반대로 입만 열면 가족 탓을 하던 사람들은 결국 주변의 신뢰를 모두 잃고 애토리가 되고 말았소. 가장 가까운 사람의 믿음조차 지키지 못하는 사람을 과연 누가 믿고 함께하려 하겠는가. 나는 현대건설을 이끌던 시절부터 이 원칙을 금과 옥주처럼 여겨왔소. 가족을 험담하는 사람과는 아무리 사업적으로 중요한 관계일지라도 결코 깊은 관계를 맺지 않았지. 이는 내가 냉정해서가 아니오. 그런 사람과는 결국 진정한 신뢰 관계를 쌓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일찍이 깨달았기 때문이오. 자신의 가족조차 아끼지 않는 사람이 타인과의 약속이나 예의를 소중히 여길 것이라고는 결코 생각하지 않소. 가족들 앞에서는 다정한 척 행동하고 밖에 나와서는 그들의 흉을 보는 이중적인 사람과 어떻게 진실한 관계를 맺을 수 있겠는가. 남편에 대한 불만을 남들에게 쉽게 털어놓는 여자, 자식의 부끄러운 이야기를 웃음거리로 삼는 여자, 늙은 부모를 돌보는 것을 지밀하며 투덜대는 여자를 마주치거든 이 말을 똑똑히 기억하게. 그 사람은 언젠가 당신에게도 똑같은 방식으로 칼을 겨눌 것이라는 사실을. 자신의 가장 소중한 사람을 진심으로 아낄 줄 아는 사람이야말로
우리가 진정으로 믿고 함께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이오. 제2장, 아무렇지 않게 거짓말을 하는 여자. 두 번째는 아주 태연하게 거짓말을 일삼는 여자요. 현대건설을 막 설립하고 내가 직접 발로 뛰며 영업하던 시절의 일화요. 아직 회사 규모가 작아 직원도 몇 없던 때라 온갖 꾸준히를 도맡아 해야 했지. 어느 날 한 거래처의 여비서와 업무 약속을 잡게 되었수. 그녀는 전화를 통해 아주 상냥한 목소리로 내게 말했지. 정주환 사장님, 내일 오후 2시에 저희 사장님께서 시간이 괜찮다고 하십니다. 그때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날 내가 약속 시간에 맞춰 그 회사를 방문했더니 사장은 이미 지방으로 출장을 떠나고 없었수. 그 여비서는 당황하는 내게 이렇게 말하더군. 어머, 제가 착각했나 봅니다. 사장님께서는 내일 오전에만 시간이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나는 분명히 오후라고 똑똑히 들었지만 처음에는 내 기억이 잘못되었나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수. 하지만 그 후로도 그 여비서와의 사이에서는 비슷한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났지. 자료는 어제 분명히 우편으로 보냈습니다. 라고 했지만 며칠이 지나도 도착하지 않았고 여러 번 전화드렸는데 통화 중이시더군요. 라고 했지만 그날 나는 하루 종일 사무실에서 전화를 기다리고 있었수. 그제야 나는 깨닫게 되었지. 아, 이 여자는 거짓말을 하는 것에 아무런 죄책감이 없구나. 이처럼 사소한 거짓말을 습관처럼 내뱉는 사람들은 그 거짓말이 쌓여 신뢰라는 거대한 탑을 어떻게 무너뜨리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오. 그저 눈앞의 상황을 모면하고 자신이 편해지기 위해 순간적으로 거짓말을 둘러대는 것이지. 몸이 조금 아프다는 핑계로 약속을 어기고 놀러 가거나 지하철이 연착되었다며 자신의 늦잠을 숨기는 것처럼 말이오. 처음에는 주변 사람들도 그럴 수도 있지 하며 너그럽게 이해해 줄지 모르오. 하지만 거짓말은 한번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나는 무서운 습성이 있수. 내가 기업을 세계적인 반열에 올려놓기까지 뼈저리게 느낀 것이 있수. 바로 거짓말쟁이는 아무리 중요한 자리에서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태연하게 거짓말을 한다는 사실이오. 중요한 계약을 앞두고 반드시 돕겠다고 약속해놓고는 정작 당일에는 나타나지 않는 시기였지. 나중에 이유를 물으면 갑작스러운 집안일이 생겼다고 변명했지만 알고 보면 다른 이익이 되는 자리에 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된 적도 있수. 신뢰라는 것은 쌓아 올리는 데는 수십 년이 걸리지만 무너지는 것은 정말 한순간이오. 내가 맨주먹으로 시작해 현대라는 거대한 기업을 일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정주영이라는 이름 석자와 현대라는 간판에 거짓이 없다는 사람들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나는 확신하오. 평소에 아무렇지 않게 거짓말을 하는 여자는 그저 당장의 불편한 상황을 넘기고 싶을 뿐일지도 모르오. 하지만 그런 행동이 반복된다면 결국 그녀의 주변에는 아무도 남지 않게 될 것이오. 사소한 거짓말이라도 거짓말은 결국 거짓말일 뿐이오. 아프다는 핑계로 책임을 회피하는 여자, 지각에 대한 변명을 능숙하게 만들어내는 여자, 껄끄러운 약속을 이런저런 핑계로 흐지부지 넘기는 사람과는 결코 깊은 인연을 맺지 않는 것이 현명하오. 작은 거짓말로 당신의 믿음을 갉아먹는 사람은 언젠가 당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 수 있는 더 큰 거짓말로 배신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오. 제3장, 돈 앞에서 신의를 잃는 여자. 세 번째는 바로 돈 문제에 있어 지저분한 여자요. 내가 사업상 중요한 손님들을 모시고 자주 찾던 종로에 한 한정식집이 있었소. 그곳의 여사장은 수많은 사람들을 상대하며 인생의 깊은 통찰을 얻은 분이었는데 어느 날 내게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주더군. 정 회장님, 손님들을 오랫동안 지켜보니 돈 앞에서 사람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알 수 있더군요. 특히 계산할 때만 되면 얼굴빛이 싹 변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내가 사업상 중요한 손님들을 모시고 자주 찾던 종로의 한 단골 한정식집 여사장이 어느 날 내게 넌지시 건넨 말이었소. 그분의 말에 따르면 평소에는 더할 나위 없이 품위 있고 교양 있어 보이던 여인이 유독 돈과 관련된 순간만 되면 전혀 다른 사람으로 돌변한다는 것이었지. 여럿이 함께 식사한 뒤 거스름돈을 더 많이 받아도 모른 척 입을 싹 닫고 다른 사람이 한턱 낼 때면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메뉴판에서 가장 값비싼 음식을 고른다는 게야. 그때 나는 다시 한번 깨달았소. 돈이란 그 사람의 인격까지 비추는 서늘한 거울과도 같다는 것을 말이오. 내가 현대건설을 맨주먹으로 일구던 시절 경리부의 한 여직원이 경비를 처리하며 부정을 저지르는 것을 발견한 적이 있소. 택시를 타지 않은 날에도 택시비를 청구하고
개인적으로 구매한 물건의 영수증을 회사 비품 영수증 사이에 금요일 끼워 넣는 수법이었지. 액수로만 보면 그리 큰 돈은 아니었지만 나는 그 직원을 용납할 수 없었소. 돈에 대한 그릇된 태도는 결국 그 사람의 인생 전체를 좀먹는 독과 같다고 믿었기 때문이요. 나의 어머니께서는 생전에 늘 이렇게 가르치셨지. 주영아, 돈에 깨끗하지 못한 사람은 그 마음도 깨끗할 리 없다. 그런 사람하고는 절대 상종하지 말 거라. 어머니의 그 말씀은 내 평생의 지침이 되었소. 돈 문제에 있어 정직하지 못한 사람은 다른 모든 일에서도 결국 허술한 모습을 보이기 마련이요. 시간에 대한 약속을 가볍게 여기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맺은 언약 또한 쉽게 저버리지. 그 모든 행동의 뿌리에는 나만 이익을 보면 그만이라는 이기적인 생각이 깊숙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요. 반면에 내가 기업을 이끌며 평생 믿고 의지했던 사람들은 돈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칼날같이 정확했소. 자신이 책임져야 할 몫은 반드시 치렀고 남에게 신세를 졌으면 어떤 방식으로든 반드시 갚았지. 사정이 어려울 때는 변명 대신 이번에는 제가 힘에 부치니 솔직히 어렵습니다 라고 정직하게 털어놓을 줄 아는 용기가 있었소. 그런 사람과는 돈 문제뿐만 아니라 그 어떤 일을 함께해도 마음이 놓였지. 돈 이야기만 나오면 눈빛부터 달라지는 사람과는 결국 신뢰를 이어갈 수 없었소. 돈 앞에서 성실하지 못한 사람은 사람 앞에서도 결코 성실할 수 없기 때문이요. 자신이 내야 할 몫은 한 푼이라도 손해보지 않으려 하면서 남이 낼 때는 가장 비싼 것을 스스럼 없이 주문하는 여자. 거스름돈을 슬쩍 더 챙기고도 모른 척하는 여자는 반드시 경계하게. 그런 사람은 언젠가 당신의 다른 모든 것까지 이용하려 들 가능성이 높소. 멍심하게 돈에 대한 정직함이야말로 인간관계의 모든 신뢰를 지키는 첫걸음이라는 것을. 제4장, 입이 가벼운 여자. 수십 년을 공들여 쌓아 올린 신뢰라는 탑이 단 한마디 경솔한 말실수로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 있소. 그리고 안타깝게도 그 한마디의 무게를 전혀 알지 못한 채 말을 내뱉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참으로 많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속 깊은 비밀을 털어놓는 행위에는 이 사람만큼은 나를 배신하지 않을 거이라는 깊고 굳건한 믿음이 깔려 있는 법이오. 그 믿음이 있기에 비로소 마음 가장 깊은 곳에 숨겨두었던 이야기를 꺼낼 용기를 내는 것이지. 그런데 그 귀한 신뢰를 한낱 가십거리로 가볍게 날려버리는 여인들이 있소. 그들에게는 어떤 악의가 있는 것이 아닐지도 모르오. 다만 신뢰라는 것이 얼마나 무겁고 소중한 것인지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을 뿐이지. 내가 해외 시장 개척을 위해 중대한 사업 계약을 추진하던 시절의 일이었소. 나는 프로젝트 팀의 한 여직원에게 경쟁사의 동향과 우리의 대응 전략에 대해 논의한 적이 있소. 이것은 우리 회사에 머문이 걸린 일이니 절대 외부에 발설해서는 안 돼요 라고 신신당부를 했지. 하지만 며칠 뒤 그 내용은 경쟁사의 귀에까지 들어가 있었고 우리는 막대한 손실을 감수하며 전략을 전면 수정해야만 했소. 나중에 알아보니 그 여직원이 동료에게 이거 너만 알고 있어라며 가볍게 이야기를 흘렸던 것이 화근이었지. 그녀는 자신의 행동이 어떤 끔찍한 결과를 불러왔는지조차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소. 그저 친한 동료와 나눈 대화였을 뿐입니다 라며 악의는 없었다고 항변했지만 그 가벼운 잡담 한 번이 수많은 사람의 피와 땀을 물거품으로 만든 것이었소. 입이 가벼운 사람에게는 한 가지 특징이 있소. 타인의 비밀을 이야기할 때 은근히 희열을 느끼는 듯한 표정을 짓는다는 것이지. 아마도 자신만이 아는 특별한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스스로가 중요한 인물이 된 듯한 착각에 빠지는 것이겠지. 하지만 그런 사람의 주변에서는 결국 모든 이들이 떠나가게 되어 있소. 자신의 비밀 또한 언젠가는 똑같은 방식으로 다른 이의 귀에 흘러 들어갈 것이라는 불안감을 떨칠 수 없기 때문이요. 정보는 때로는 강력한 무기가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걷잡을 수 없는 강기가 되기도 하오.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는 옛말처럼 세상에 완벽한 비밀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해. 그래서 나는 중요한 이야기를 나눌 때 상대를 신중하게 고르고 또 골랐소. 반면 입이 가벼운 사람은 상대가 누구인지 장소가 어디인지를 전혀 가리지 않고 자신의 입을 제어하지 못하지. 나는 오랜 경험을 통해 한 가지 철칙을 세웠소. 입이 가벼운 사람과는 날씨 이야기나 안부 인사 정도의 관계만 유지할 뿐 결코 중요한 이야기는 나누지 않는다는 것이오. 비밀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과는 진정한 신뢰를 쌓을 수 없기 때문이지. 그들의 배신은 악의가 아니라 경솔함에서 비롯되기에 더욱더 다루기 힘든 법이오. 남의 속마음을 함부로 입에 올리는 여자,
개인적인 정보를 농담처럼 떠벌리는 여자. 이건 너한테만 하는 얘긴데 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에게는 절대 당신의 중요한 이야기를 꺼내지 않는 편이 낫소. 그런 사람은 당신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비밀조차 한낱 가십거리로 만들어 타인에게 가볍게 넘겨버릴 가능성이 아주 높소. 제5장. 지적을 받으면 분노하는 여자. 한평생 성장하는 사람과 늘 제자리에 머무는 사람. 그 둘을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인지 아시오. 나는 그 차이가 자신의 잘못을 지적받았을 때 보이는 반응에 달려있다고 생각하오. 자신을 향한 비판을 성장의 밑거름으로 삼아 솔직하게 받아들이는가, 아니면 그것을 자신에 대한 인신공격으로 받아들여 감정적으로 반발하는가. 바로 이 지점에서 한 사람의 그릇의 크기가 결정되는 것이지. 내가 오랜 세월 수많은 사람들을 겪어보며 깨달은 것이 있소. 진정으로 뛰어난 인재일수록 자신의 부족함을 지적받았을 때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며 고개를 숙일 줄 안다는 것이오. 반대로 성장이 더딘 사람일수록 지적을 받는 그 순간을 자신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고 나를 세우더군. 이것은 단순히 성격의 문제가 아니오. 그 사람이 인생을 대하는 근본적인 태도가 드러나는 순간이지. 내가 포항제철소 건설에 맞서 현대조선소를 짓겠다고 했을 때 모두가 불가능하다며 비웃던 그 험난한 시절의 이야기요. 한 여성 직원이 처리한 서류에서 중대한 실수를 발견하고 내가 조용히 불러 주의를 준 적이 있었소. 그러자 그녀는 얼굴을 붉히며 이렇게 대꾸하더군. 제가 일하는 방식에 무슨 문제가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회장님께서는 유독 저에게만 엄격하십니다. 다른 사람들도 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변명을 늘어놓으며 자신의 잘못을 결코 인정하려 하지 않았지. 가장 난처했던 것은 그 이후로 그녀가 나를 원망하기 시작했다는 점이오. 그때부터 나를 의식적으로 피하고 다른 동료들에게는 회장님은 나만 미워해. 정말 불합리한 분이야 라며 불평을 늘어놓기 시작했지. 겉모습만 번지르려 하고 실력이 그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은 결코 크게 성장할 수 없소. 스스로의 과오를 인정할 용기가 없는 사람에게는 발전이란 결코 찾아오지 않기 때문이오. 그런 사람은 결국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며 끊임없이 주변에 피해를 주게 되지. 반면 내가 끝까지 믿고 중책을 맡겼던 인재들은 비판을 받아들이는 자세부터가 근본적으로 달랐소. 그들은 자신의 실수를 지적받으면 이렇게 대답했지. 회장님, 귀한 가르침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입니다. 당장 시정하겠습니다. 더 나아가 다음부터는 어떻게 개선하면 더 좋겠습니까? 라고 대물을 줄 아는 사람, 이런 자세를 가진 사람이야말로 무섭게 성장해 나가는 법이오. 그리고 자신에게 쓴소리를 해준 사람을 스승으로 여기고 평생 감사하며 살아가게 되지. 솔직히 고백하건대 나 역시 젊은 시절에는 쓴소리를 들으면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소. 하지만 쌀가게 배달원으로 일하며 온갖 수모를 겪던 시절 한 어르신께서 내게 이런 가르침을 주셨지. 이복의 젊은이, 자네에게 진심으로 화를 내주는 사람이야말로 자네의 인생을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사람일세. 그런 사람을 원망하지 말고 오히려 귀인으로 여기고 소중히 대하게. 그 한마디가 내 인생을 통째로 바꾸어 놓았소. 그날 이후로 나는 나를 지적하는 사람을 미워하는 대신 나의 성장을 도와주는 고마운 사람으로 여기게 되었지. 나는 한 인간의 그릇 크기는 비판을 마주했을 때의 태도로 결정된다고 굳게 믿소. 자신의 잘못을 지적받으면 얼굴색부터 바꾸는 여자, 끝없는 변명으로 상황을 모면하려는 여자, 진심 어린 조언을 자신에 대한 공격으로 받아들이는 여자와는 결코 깊은 관계를 맺지 않는 것이 현명하오. 그런 사람은 결국 당신의 성장의 걸림돌이 될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모든 책임을 당신에게 돌리며 원망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오. 제6장. 사람을 불안하게 만드는 여자. 어떤 사람과 함께 있으면 기운이 쏙 빠지고 온몸이 지쳐버리는 걸까? 대화를 나누면 나눌수록 마음 한구석이 무거워지고 만남이 끝난 뒤에는 알 수 없는 답답함이 몰려오는 그런 사람을 겪어본 적 없소. 그 근본적인 이유는 그 사람이 무의식적으로 당신의 마음속에 불안이라는 독을 심어넣고 있기 때문이오. 겉으로는 세상 누구보다 당신을 위하는 척하지만 그들의 말 속에는 상대의 마음을 좀먹는 교묘한 독이 숨어 있소. 이런 유형의 가장 큰 문제는 정작 본인에게는 아무런 악의가 없다고 믿는다는 점이오. 오히려 자신이야말로 상대를 진심으로 이해하는 친절한 사람이라고 굳게 믿고 있는 경우가 태반이지. 내가 사업을 하며 만났던 한 유력 인사의 부인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소.
겉으로는 아주 상냥하고 사려 깊어 보였지만 이상하게도 그 부인과 대화를 하고 나면 항상 마음이 불편해졌지. 정 회장님, 요즘 안색이 어두워 보이시네요. 혹시 무슨 큰 걱정거리라도 있으십니까? 요즘 정부의 기류가 심상치 않던데 정 회장님 사업은 괜찮으시겠어요? 사모님 건강은 좀 어떠십니까? 제가 다 걱정이 되네요. 그들은 이런 식으로 상대의 마음속에 불안의 씨앗을 뿌려놓고 결국 자신에게 의지하고 상담하게 만들려는 속셈을 가지고 있수. 이런 사람들이 밥 먹듯이 하는 말이 있지. 다 당신을 생각해서 하는 말이야. 하지만 기억하게. 진정으로 상대를 위하는 사람은 결코 불안감을 조성하는 방식으로 말하지 않수. 대신 함께 문제를 해결할 건설적인 대안이나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려 노력하는 법이지. 내가 수많은 사람들을 겪어오면서 파악한 이런 유형의 특징은 다음과 같수. 첫째, 타인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뻐해 주지 못하오. 누군가 잘되면 겉으로는 좋아 보여도 속으로는 분명 피눈물을 흘리고 있을 거야 라며 은근히 깎아내리는 말을 하지. 둘째, 타인을 불안하게 만듦으로써 자신의 존재 가치를 확인하려 하오. 다른 사람이 자신에게 의지하고 고민을 털어놓는 것을 보며 나는 필요한 사람이라는 만족감을 느끼는 게야. 하지만 가장 질이 나쁜 것은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전혀 없다는 점이오. 진심으로 상대를 걱정한다면 어떻게든 도움을 줄 방도를 함께 찾아 나설 것이오. 그러나 이들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불안감을 증폭시킬 뿐 해결에는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수. 애매하면 문제가 해결되어 상대가 더 이상 자신에게 의존하지 않게 되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이오. 그래서 의도적으로 불안한 상태가 더 오래 지속되기를 바라지. 우리 어머니는 그런 분들과는 정반대의 분이셨소. 내가 사업을 하다 어려운 문제에 부딪혀 고민을 털어놓으면 어머니께서는 언제나 구체적인 지혜를 나눠주셨지. 그럼 이렇게 한번 해보는 건 어떻겠나? 나도 예전에 비슷한 일을 겪었을 때 이렇게 해서 이겨냈단다. 어머니의 말씀은 언제나 내게 하면 된다는 용기를 심어주셨고 다시 일어설 긍정적인 힘을 주셨소. 진정으로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결코 남을 불안하게 만들지 않수. 오히려 희망과 용기를 불어넣어 주지. 반대로 끊임없이 남에게 불안감을 심어주는 사람은 실은 자기 자신의 마음속에 거대한 불안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이요. 그 불안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함으로써 잠시나마 위안을 얻으려는 것일지도 모르지. 괜찮으냐며 걱정하는 척만 하는 여자, 문제만 지적하고 해결책은 외면하는 여자를 반드시 주의하게. 그런 사람은 결국 당신의 인생 전체를 어둠으로 물들일 것이오. 함께 밝은 미래를 이야기하고 꿈꿀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당신이 진정으로 믿고 함께 가야 할 동반자임을 명심하게. 제7장, 악한 입장에 있는 사람에게 엄하게 대하는 여자. 한 인간의 진정한 품격은 그 사람이 자신보다 악한 존재를 어떻게 대하는가에 고스란히 드러나는 법이오. 자신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상사나 중요한 거래처 사람에게는 허리를 굽신거리면서 자신의 부하 직원이나 후배에게는 함부로 대하는 사람. 식당 종업원이나 운전기사에게는 마치 하인 부리듯 명령조로 말하는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있을 것이오. 이것은 단순히 성격이 급하거나 거칠어서가 아니오. 그 사람의 가치관 자체가 이미 심각하게 뒤틀려 있다는 증거이지. 내가 현대그룹을 이끌며 개동 사옥을 드나들던 시절 나는 그곳에서 한 인간의 이중성을 목격한 적이 있소. 어느 날 한 고위 관료의 부인이 나를 보더니 무척이나 상냥한 얼굴로 다가와 인사를 건넸지. 회장님, 언제나 노고가 많으십니다. 라며 정중하게 허리를 숙이던 그 여인이 복도를 청소하던 아주머니와 마주치자 전혀 다른 사람으로 돌변하는 것을 보고 나는 소스라치게 놀랐소. 아니, 청소를 어떻게 하기에 복도가 이렇게 지저분해요? 제대로 좀 합시다. 마치 얼음장처럼 차갑고 날카로운 목소리로 쏘아붙이더군. 바로 그 순간 나는 그 여인의 진짜 얼굴을 보았다고 생각했소. 지위나 입장으로 사람을 나누고 약한 자에게는 가차없이 군림하려 드는 사람. 이런 사람의 마음속에는 진정한 의미의 따뜻함이나 타인에 대한 배려심이 존재하지 않소. 오직 자신의 이익과 편에만이 존재할 뿐이지. 나는 기업을 경영하며 이런 사람들을 수없이 봐왔소. 권력 앞에서는 한없이 약해지고 자신보다 악한 사람 앞에서는 한없이 강해지는 이중적인 태도. 이토록 추한 인간성은 없다고 생각하오. 내 아내, 번중석 여사는 그런 사람들과는 결이 다른 사람이었소. 아무리 가난한 사람을 만나도, 아무리 신분이 낮은 사람을 만나도
늘 한결같이 존중하는 마음으로 대했지. 세상에 귀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아내는 늘 그렇게 말하며 몸소 실천했수. 나는 아내의 그런 모습을 평생 곁에서 지켜보며 배웠수. 진정한 품격을 갖춘 사람은 상대가 어떤 위치에 있든 상관없이 동등하게 대한다는 것을 말이오. 그것이야말로 인간이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도리라는 것을. 반대로 약한 사람에게 함부로 대하는 사람은 결국 자신보다 더 강한 사람에게 똑같은 수모를 당하게 되어 있수. 인건보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것이 아니오. 이런 유형의 사람을 가려내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수.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알고 싶거든 함께 식당에 가보게. 그리고 종업원을 대하는 태도를 유심히 살펴보게. 바쁘게 움직이는 종업원에게 짜증을 내거나 무례한 말을 던지는 사람은 반드시 경계해야 하오. 또한 그 사람이 자신보다 아랫사람과 전화 통화하는 방식을 들어보는 것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것이오. 상대의 얼굴이 보이지 않는 전화 통화에서야말로 그 사람의 본성이 가장 쉽게 드러나는 법이지. 택배기사나 콜센터 직원처럼 자신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말투와 태도를 보이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수. 내가 이 현대라는 거대한 기업을 이끌며 배운 것은 힘을 가졌을 때 그 힘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진정한 가치가 결정된다는 사실이었수. 그 힘을 자신보다 약한 사람을 지키는 데 사용하는가, 아니면 그들을 짓밟는 데 사용하는가. 자신보다 약한 입장에 있는 사람에게 고압적인 여자, 부하 직원이나 후배를 함부로 대하는 여자, 식당 종업원이나 현장 근로자에게 무례하게 구는 여자와는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수. 그런 사람은 당신이 인생의 쓴맛을 보며 어려운 처지에 놓였을 때 반드시 당신을 가장 먼저 얕보고 등을 돌릴 것이기 때문이오. 진정한 의미의 다정함이란 강한 자에게 아첨하는 것이 아니오. 자신보다 약하고 힘없는 사람에게 조건 없이 손을 내밀어 줄 때 비로소 빛나는 법이라는 것을 잊지 말게. 제8장 두 얼굴을 가진 여자. 한 인간의 본질을 꿰뚫어 보고 싶거든 그 사람이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면 되는 법이오. 앞에서는 온갖 듣기 좋은 말로 상냥함을 연기하면서도 등 뒤에서는 전혀 다른 얼굴로 돌변하는 사람들이 있수. 내가 이 험난한 세상을 80평생 살아오며 깨달은 것이 있네. 진정으로 믿을 수 있는 사람은 누가 보든 보지 않든 언제나 한결같은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지. 반대로 가까이 하기 어려운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가면을 바꿔 쓰듯 태도를 수시로 바꾸더군. 특히 내가 사업을 하며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 중에는 이런 이중적인 모습을 가진 이들이 숱하게 많았소. 중요한 계약을 앞두고는 간이라도 빼줄 것처럼 굴다가 정작 계약이 끝나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 손바닥 뒤집듯 차갑게 돌변하더군. 두 얼굴을 가진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모든 것을 철저히 계산적으로 행동한다는 것이오. 모든 말과 행동이 자신의 이익을 기준으로 결정되지.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 가장 적절한 가면을 골라 쓰고 그 순간 자신에게 가장 큰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행동할 뿐이오. 이런 사람과 관계를 맺으면 항상 피곤함을 느끼게 되오. 도대체 어떤 얼굴이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기 때문이지. 오늘 내게 보여준 친절이 과연 진심일까? 아니면 또 다른 계산이 숨어 있는 것일까? 이런 의심을 품고 사람을 만나는 것만큼 정신적으로 소모가 큰 일도 없소. 내가 울산에 조선소를 세우며 밤낮없이 일하던 시절 한 여직원이 있었소. 내 앞에서는 누구보다 성실하고 꼼꼼하게 업무를 처리하는 것처럼 보였지. 하지만 내가 자리를 비운 동안에 그녀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다고 하더군. 다른 직원들의 말에 따르면 일을 대충 처리하는 것은 물론이고 동료들의 험담을 일삼았다고 해. 마치 지킬 박사와 하이드처럼 말이야. 내가 사무실로 돌아오면 그녀는 순식간에 다시 진지한 표정으로 돌아왔지. 그 연기력에는 어떤 의미로 감탄할 만했다. 하지만 아무리 완벽한 연기라도 그 허술한 가면은 그리 오래가지 못하는 법이오. 반드시 어딘가에서 허점이 드러나기 마련이지. 그리고 단 한 번이라도 그 속내를 보인 사람은 다시는 예전처럼 신뢰하기 어렵게 되오. 진정으로 믿을 수 있는 사람은 겉과 속이 다르지 않소. 내 어머니가 바로 그런 분이셨지. 집안에서나 동네 사람들 앞에서나 늘 한결같은 분이셨소. 바로 그 일관된 모습이 있었기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사랑과 신뢰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이라 나는 생각하오. 이중적인 사람을 가려내는 나만의 방법이 있소.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과 대화하는 모습을 여러 번 다른 상황에서 지켜보는 것이오. 상대에 따라 말투,
태도, 표정이 극단적으로 변한다면 그 사람과는 깊은 관계를 맺지 않는 편이 좋을지도 모르. 또한 그 사람의 친구 관계를 살펴보는 것도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어. 진정으로 한결같은 사람은 오랜 세월을 함께한 친구들이 곁에 있기 마련이지. 반대로 이중적인 사람은 친구가 자주 바뀌는 경향이 있어. 결국 그 본 모습을 들켜 신뢰를 잃기 때문이오. 내가 평생을 바쳐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왔지만 결국 내 곁에 남아 끝까지 신뢰를 쌓을 수 있었던 사람은 바로 이처럼 꾸밈없이 솔직한 사람들이었소. 상대에 따라 태도를 바꾸는 여자, 겉과 속이 완전히 다른 얼굴을 보이는 여자, 계산된 친절을 연기하는 여자와는 깊이 사귀지 않는 것이 좋네. 그런 사람들은 당신이 불리한 상황에 놓이는 순간 망설임 없이 자신의 차가운 본성을 드러낼 가능성이 아주 높기 때문이오. 진정한 친절은 연기하는 것이 아니오. 따뜻한 마음에서 저절로 우러나오는 것임을 명심하게. 마침내 진정한 마음을 가진 여인과의 인연을 맺는 지혜. 지금까지 내가 험난한 세상을 살아오며 직접 몸으로 부딪혀 배운 지혜, 그중 8가지를 자네들에게 이야기했소. 오늘 내가 이야기한 특징들을 가진 여인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소. 바로 자기 자신밖에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지. 타인을 향한 진정한 배려나 따뜻한 마음을 모르는 게야. 하지만 젊은이들이여, 이것 하나만은 꼭 기억해 주길 바라네. 마음이 그릇된 사람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로운 눈을 갖게 된다면 비로소 진정으로 마음이 아름다운 사람의 가치를 알아보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오. 내 인생을 버티게 해준 이대한 여인들은 오늘 내가 말한 것들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았소. 자신의 뿌리인 가족을 목숨처럼 소중히 여겼고 결코 거짓을 말하지 않았으며 돈 앞에서 정직했고 다른 이의 비밀을 무겁게 지킬 줄 알았소. 또한 순수한 마음으로 타인을 대했고 절망에 빠진 사람을 일으켜 세웠으며 약한 자에게는 한없이 따뜻했고 누구 앞에서나 한결같은 모습을 보였지. 바로 그런 분들이 곁에 있었기에 나 정주영이 맨주먹으로 시작해 오늘날의 현대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이오. 자네들도 앞으로 살아가며 이처럼 마음이 아름다운 사람을 만나게 되거든 그 인연을 하늘이 내린 선물이라 여기고 온 마음을 다해 소중히 여기게나. 그리고 자네들 자신 또한 그런 귀한 여인에게 어울리는 사내가 되도록 부단히 노력해야 하네. 처음에는 아주 작은 실천부터 시작하면 되는 게야. 어려움에 처한 동료에게 먼저 다가가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고 실패한 후배의 어깨를 말없이 두드려주게. 가족들의 이야기에 진심으로 귀 기울여주고 한 번 뱉은 약속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지키게나. 그런 작은 신뢰가 차곡차곡 쌓여 결국 자네들의 인생을 지탱하는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것이오. 여기까지 이 늙은이의 긴 이야기를 들어준 모든 이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네. 오늘 내가 말한 인연을 끊어야 할 사람들의 특징이 여러분의 인생을 조금이라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끄는 데 도움이 되었다면 나에게 이보다 더 큰 기쁨은 없을 것이오. 만약 오늘 내 이야기가 자네들 마음에 조금이라도 울림을 주었다면 댓글에 진정한 신뢰라고 한번 남겨보게. 특히 어떤 특징이 가장 인상 깊었는지 혹은 더 깊이 듣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주저 말고 알려주게. 앞으로 자네들과 나눌 지혜를 준비하는 데 큰 참고가 될 것이니 말이오. 자네들이 남긴 한마디가 또 다른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이는 귀한 계기가 될 수도 있지 않겠나. 이 영상이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와 채널 구독도 눌러주면 더할 나위 없이 고맙겠네. 이 늙은이에게는 아주 큰 힘이 된다오. 앞으로도 자네들의 인생을 더 풍요롭게 할 수 있는 삶의 지혜를 계속해서 전해주고 싶소. 알림 설정을 해두고 다음 이야기도 꼭 함께 해준다면 정말 기쁘겠네. 진정한 마음을 가진 사람과의 인연을 맺는 복을 받은 자에게야말로 인생의 진정한 풍요가 찾아오는 법이오. 오늘 끝까지 들어주어 정말 고맙네. 자네들의 앞날이 훌륭한 인연들로 가득하기를 이 늙은이가 진심으로 바라겠네.